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화그룹, 이하전기, EID 이트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4차 공동 보유 계약이 좀 끝났었죠. 네, 끝났고 10월 말일자로 이제 끝났었고 이제 11월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거는 전자 공시입니다. 과연 이제 지분이 얼마나 모아졌는지 그 전자 공시를 통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지분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일대주주 돼가지고 경영진 패거리들 몰아내고 우리가 싹 물갈이해서 우리가 이제 주인이 돼야죠. 그러자면 이제 대량 보유 공시가 나오는 것에 그 지분 변동률이 늘었는가, 얼마나 늘었는가, 뭐 늘었겠죠. 늘었는데 이것이 일대 주주하고 얼마나 격차를 해소했는가. 이번에는 그 격차를 넘어서는가.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아직은 대량 보유 공시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 부분 좀 살펴보고요. 5차 공동 보유 계약이 시작되는 겁니까? 그죠? 요거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최대 주주 직전까지 늘려간 지분 그래가지고 이제 M사에서 이제 기사를 썼는데 최대 주주가 된 것처럼 이제 썼단 말이에요. 이 팩트를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손 이사장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일 처리하고 임기를 마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좀 드리겠고 그리고 중요한 새로운 일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집중 매집할 수 있는 종목 한 종목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 부분들 잘 들으시고 좋은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은 대량 보유 공시죠. 대량 보유 공시가 이게 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일 이번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일대 주주로 등극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주주연대 측에서 대서특필을 미리 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런 건에 대한 얘기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율이 물론 예전에 그 15.8%, 이 대량 보유 공시상 15.8%까지 올렸죠. 15.8%대. 여기에서 얼마나 올라가서 일대 주주 18.9%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에 얼마만큼이나 근접했나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팩트가 어떤 거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주연대에서 뭐 대서특필하고 그러지 않은 것으로 봐가지고서는 이제 일대 주주가 막바로 된 거는 같진 않고요. 지분율은 많이 축소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량 보유 공시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저도 나름대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좀 알아보고 있고 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제가 전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하루 이틀 전에 그 우리가 기사 나온 거를 좀 보시면 뭐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이 금년 12월에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이거 처리해 놓고 가야죠. 거래소하고 메리츠증권하고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처리를 해 놓고 퇴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건에 대한 기사가 실렸기에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그리고 메리츠증권 최임은에 어설픈 변명해가지고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자,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요거 좀 청문회에서 나왔던 그 동영상을 저거 한 거죠. 만화화해서 한 겁니다. 근데 뭐 이거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이고요. 지금은 뭐 지나간 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네, 결과가 좋은 게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화전기 개미연대 최대 주주 직전까지 늘려간 의결권 확보 이렇게 그 머니투데이에서 11월 2일 날 이 기사가 실렸었는데 여기 보면 턱 밑까지 올라갈 정도로 의결권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써 있죠. 예. 그러니까 액트상으로 일대 주주인 거를 여기서 강조를 한 거예요. 그죠? 네, 강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12를 주식으로 사측이 전환하면은 이화 측이 사측이 일대 주주가 되는 건이다. 막 이런 건 정도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네,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화그룹 소액주주연대의 앞으로 그 행동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영진 교체한다는 거죠. 네, 경영진을 교체한다. 근데 이 교체하려면 역시 뭐 일대 주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하튼 지분은 모으기는 계속한다는 입장은 고수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여하튼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그 소액주주연대가 최대 주주가 지금 현재 아직도 아니라는 거죠.
액트상으로는 최대 주주로 나와 있지만 이게 아니고 우리가 대량 보유 공시 이 건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은 발표는 안 됐다는 거, 요걸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시비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사측의 지분율을 높인다는 거는 지금 현재 소액주주연대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법 뭐 400몇 조의 그 규정도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시비 주식 전환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그랬죠. 상장일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뭐 이 부분은 우리가 공동보유계약을 통해서 법적으로 인정된 지분을 통해서 우리가 대항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뭐 거래소 책임 없나 해서 뭐 이 건과 관련한 자료가 기사가 11월 3일에 나왔었던 부분 정도입니다. 뭐 여하튼 지금 말씀드린 게 최근에 나온 거래예요. 네, 최근에 나온 그 기사예요. 그죠? 네,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5차 공동 보유 계약이 과연 시작하겠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사태의 상황으로 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대 주주 지분을 넘어섰다고 아직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난번 3차 때보다는 분명히 이제 이 지분율 자체는 소액주주 지분율 자체는 올라갔을 거예요. 네, 올라갔다고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그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일대 주주는 안 됐기 때문에 아마 5차 공동 보유 계약건과 관련한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겠나.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지분 모으기를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대 주주 지분에 도전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거를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뭐 일정 관계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몇 가지 일정 중에서 지금은 가장 눈앞으로 다가온 일정 일단 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 건과 더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뭐 요건 정도죠. 네, 요건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앞으로 일정은 요건 지났고요. 11월 6일부터 전자탄환서 모임 국회의원과 면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튼 총선 얼마 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홍보를 확실히 해야 돼요. 그죠?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이 건을 우리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처분 신청 시비를 주식으로 전환 못하게 하는 거 이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좀 모임을 좀 가져가지고 좀 좋은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소액주주연대에서는 모임권과 관련한 얘기는 아직 없는 상태고요. 여하튼 가처분 소송권 심판의 날입니다. 11월 8일. 예, 이제 뭐 다음 주죠.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자, 요거 보면 결과가 나오면 제가 막바로 이제 말씀 좀 드릴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하튼 이번에는 대량 보유 공시 지분 변동권의 공시가 나오는가 요거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고요. 뭐 5차 공동 보유 계약건이 나올 듯 싶은데 요건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대로 제가 바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 이전에 그 3차 공동 보유 계약까지 보면은 한 1,800명 정도, 요 정도 분들이 공동 보유 계약에 참여를 안 하셨습니다. 뭐 이분들 중에 뭐 절반 정도 이상만 참여하더라도 능히 일대 주주로 등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꼭 그 이번에 지분 위임을 좀 해 주시는 것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여하튼 제가 도움을 좀 드린다면은 요거죠. 예. 하여튼 그 무료 카톡방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절차 이런 것들 소통을 통해서 제가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예, 일일이 꼭 들어오시고 요거는 그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중요 소식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당연히 이러한 것들을 제가 토탈 케어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뭐 종목명 2화 정도로만 그냥 보내주세요. 네, 상단에 전화번호로 2화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이 건에 대한 케어를
끝까지 확실하게 좀 해드릴 테니까 이화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이번에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고 일대주주 꼭 가자고요. 더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량 보유 공시 요거 나오는 즉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11월 6일 그 국회의원 건과 관련한 소식 그리고 11월 8일 심판되는 거 가처분 소송 그리고 중간중간 나오는 비하인드 재료 이런 것들을 제가 소상히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화라고 꼭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시고 한 대박 시세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달에 매집을 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매집주는요 이미 급등한 종목을 매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밑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 이런 종목을 매집을 해야 그래야 크게 수익 나고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매집을 할 만한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 시장을 고려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시장을 고려해서 여기에 딱 맞을 종목을 매집을 해야지 맞지도 않은 종목을 매집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 종목은요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에요. 시총이 너무 크면 가볍진 않죠.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택한 종목은 시총이 1000억에서 3000억 정도 사이의 종목이라는 걸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가격도 너무 고가권이어가지고는 좀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너무 잡주성이고 저가주 이런 쪽들은 부실주 위험이 있죠. 상패될 위험도 있고 그런 종목은 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이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가격의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 더블 정도를 목표로 일단 잡아봤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크게 시세도 낼 수 있는 거죠. 시장이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이 제가 지금 현재 크게 주목하고 있는 이슈의 주변주가 아니라 총대장주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목들 할 때요. 어떤 종목 매수를 할 때 주변주나 부대장주 이런 거 사서는 안 되고요. 총대장주를 항상 잡아야 돼요. 총대장주를 선택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나마 지금 현재는 3고 시대가 지금 현재 주식시장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즉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3고 시대의 대안으로 우리가 선택할 만한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총대장주를 선택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현재 그냥 지나쳐 버리려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지만 한국과 미국은 11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요. 11월 달에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자,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어떤 자료냐면은 이 자료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KB 쪽에서 나왔던 증권사 보고서입니다만은 자, 10월 금통위 의사록과 물가를 볼 때 확대가 될 11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폭 정도를 일단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 정도를 이제 가늠하고 있는 정도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 대한민국의 금리 인상은 불보듯 이제 뻔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착안해서 종목을 좀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다시피 금리 인상을 하는데 폭과 관련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11월 달에는 반드시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꼭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KF증권이죠. KF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10월 한국 금통위에서 뭐라 얘기를 했냐면 11월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건의 재료가 나왔던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달에는 그 건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종목을 선택하고 이슈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뭐 잘 아시다시피 11월 달에 그리고 미국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개연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좌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 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은요, 이 고금리 장기화 조짐에 고민 깊어진 개미들 뭐 이런 기사가 지난 10월 1일에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문제는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것이 바로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한국이 금리 인상을 11월 달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금리 역전이 15개월째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사상 최장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11월 달은 금리 인상이 결국 확실하게 될 가능성이 많겠다. 이런 기사도 나온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로 단기적으로는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계속될 건 아니고 단기적으로 어떤 그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섹터와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으로 그 생각이 되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선택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네이버 같은 데 가셔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뭐 세 가지만 보세요. 뭐 이를테면 달러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상당히 높죠. 달러 가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 환율,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환율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고 원화 가치 하락, 고환율이라고 그러죠. 원달러 환율이 이제 높아지는 거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또 있죠, 여러분. 네. 자,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최근에 올라와 있어요. 3개월 내에 최고치입니다. 그죠? 네, 1년으로 보더라도 최고치예요, 지금. 4.61까지 지금 현재 상승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전부 이제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아까도 그 달러 보면서 우리가 환율을 좀 봤지만 현재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 대한민국 환율도 3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3개월 내 최고치라는 거 1350원대라는 거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1년을 통틀어 보더라도 지금 이제 9개월 만에 최고치 그 가격선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유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재 유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높은 수준으로 이런 것들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WTI 유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월 내 최고치예요. 그리고 1년으로 봐도 거의 최고치 근처에 지금 현재 육박해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서 시세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우리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 측면에서 이 건과 관련한 총 대장주를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이 실적도 뭐 나쁜 게 아니고요. 예년 정도 수준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조정장의 아주 최적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과 월봉을 한번 지금 살펴볼까요? 제가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자, 주봉과 월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움직이면 2021년도에 더블 시세 냈죠. 그리고 2022년도에도 더블 시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면은 뭐 10% 20%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더블 정도를 내는 끼가 많은 아주 가벼운 종목이라는 거죠. 아까 시총이 1000억에서 3000억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월봉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뭐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몇 개월 쉬다가 이제 막 먼저 쭉 튀어 올라가서 급등을 하면 그거 우리가 매집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막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채비를 차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매집을 할 수 있는 지금 타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꼭 이번에 좀 비중을 확 실어서 잡아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잡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매집 이렇게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매집이라고 문자를 상단의 전화번호로 주시면 제가 막바로 그 종목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보내드리고만 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매도를 할 시점까지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하더라도 뭐 한 3번 정도 나눠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타임을 말씀을 좀 드릴 것이고 매도를 하는 타임까지도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이 종목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문자 주세요. 뭐라고 말씀 주시면 되냐면 그냥 뭐 간단해요. 매집 이렇게 문자를 간단하게 주시면 됩니다. 어디로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끝까지 케어해서 최선을 다해서
더블 정도, 최소한 더블 정도 시세 이상을 내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꼭 대박 드세요. 네, 대박 드세요. 매집주 잡아서 대박 드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